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고려 개국공신 유금필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금필 장군은 고려 초기의 호족입니다. 평산 유씨의 시조라고 합니다. 태조의 여섯 배양 공신 중 유일하게 후손도 태모에 배양된 인물입니다. 태조 안건이 후상국을 통일할 수 있게끔 공을 세웠습니다. 유금필은 후상국 시대로 끝낸 일리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유금필은 자신이 복속시킨 북방 이민족을 전쟁에 참여시켜 총 1만 명에 가까운 정예의 기마병을 끌고 내려옵니다. 유금필이 태어난 연도는 기록의 부지를 알 수 없습니다. 918년 안건이 고려를 건국한 당시에 30대 중반 이상의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금필의 출신지는 평사는 신라 북부에서 대곡성, 대곡진 등이 설치된 군사지 거점이었습니다. 신라말 지방 통제력이 무너지고 평주토인 박씨가 태봉의 국왕 공례에게 귀국할 때쯤 유금필도 편입되어 태봉국의 마군 장군까지 오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918년 안건이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태봉의 국왕 공자를 몰아냈습니다. 왕위를 즉위하면서 태봉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한 당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기록의 부재 탓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건이 역성혁명으로 고려를 건국한 이후 1등 개국공신 홍려와 함께 국내의 지지 세력인 태봉국 잔당들이 남아있던 청주의 반란을 진압한 공을 세웠습니다. 유금필의 맹활약이 본격적으로 기록상에 나타난 시점은 923년이로 고람진의 북번이 자꾸 쳐들어와 위협을 가하자 안건이 유금필을 고람성으로 보내 북쪽 변목을 지키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유금필은 북번이 추장 300여 명을 초청하였습니다. 연회를 베풀어 이들이 취하자 이제 그만 복종하라고 얘기해봐야 단숨에 그들을 복종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북번이 전라마다 사연을 보내 너희 추장들이 복종하였다. 이제 그만하고 너희도 고개를 숙여라 하여 무려 1,500여 명이 항복해 왔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힌 고려인 3,000여 명을 귀환하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안건이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925년에 연산진과 임정군을 공격하여 호백제의 장군 기랑과 군사 3,000명을 전사시킨 큰 공을 세우며 본격적으로 장수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안건과 개원이 친지 군사를 끌고 대치 중이었던 조물선 전투에서도 유금필의 전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한참 무시하던 괴론이 유금필을 들어한 나머지 안건이 하층 제의를 받아들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금필은 오늘날 충청남도 지역에서 호백제 영토를 돌파하여 경상북도 내륙 깊숙한 곳에 있던 조물성에 도달하였습니다. 괴론으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안건이 공선전투에서 패배함에 따라 호백제의 기치가 올랐습니다. 928년 당정군에서 축성 사업을 감당하고 있던 유금필은 안건이 3년 산성에서 패배하고 호백제 장군 김헌 예십 한장의 삼천 군마에 쫓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신속하게 호백제군을 물친 안건을 고쳐냈습니다. 호백제군을 물치고 안건을 고쳐냈습니다. 고려와 호백제의 운명을 가른 930년 고창전투 때는 안건을 비롯한 제장들이 전투에 소극적인 가운데 무기가 흉악한 도구이며 전쟁에 임한 것을
임한 것은 자명한 것이다. 죽기를 가하고서야 겨우 승리할 수 있다. 어찌 적을 앞에 두고 지는 것을 건네는 거라고 폭풍 간지스러운 명언을 남겼다. 홀로 필자를 주장하는 동시에 직접 선봉에서 돌격하였다. 이에 고려군이 힘을 다해서 후백적은 8천여 명을 죽이고 대승을 하였다. 유인표는 고려가 후성국 비핵권을 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투에서 매갈락하며 공을 이어갔지만 931년 참선을 받고 국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왜 유배길에 올랐는지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의 사서의 이유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아마도 안건이 절대적인 힘을 받은 유명표를 견제하는 다른 공시인들과 폐서 호적들의 견제가 있었던가 아닌가 하고 추정된다. 당시 유금표는 여러 차례 전국을 세며 명시를 삼은 고려의 영웅으로 자리매관 상황했다. 고청 전투에서 매관량으로 안건의 최측근 위치에 이르게 됐다. 안건이 무고함을 알면서도 공을 세운 유금표를 유배 보내는 조치를 취한 정도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은 안건과 함께 태봉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거부한 공로를 세운 무장 세력인 개국군신들과 안건과 같은 관양 출신 폐석의 호적들이 아닌가 하고 보인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외척인 나류 집단은 태생적인 한계 탓에 권력이 강할 수 없었고 나중에 고려에서 큰 권력을 쥐게 되고 후위를 문벌 귀족에게 이르는 삼남지방의 호적 가문들도 아직 고려에 편되기 전의 이 시점이었다. 다만 안건 본인 역시 유금표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능력의 정치력까지 강한 겸비한 무장의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의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당장 왕건 본인부터가 태봉의 국왕 국내의 휘하 무장인 태봉의 장군이었다. 국내를 역성 행보를 모른다고 왕으로 체계하면서 태봉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한 장본이다. 태조 왕건은 유금표를 경계한 공신들과 폐서 호적들이 연계하여 유금표를 참수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충분히 일리 있는 추정이다. 하지만 유금표는 국대에서 지는 유배 생활 중에서도 태조와 나라를 걱정하며 상소를 올리는 등 충기를 보였다. 932년 후백제 수군 장군이 상기와 상해가 지휘하는 특별 함대가 각각 송악과 대우도를 숙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이 성강 전투다. 상기가 후백제 장군 상기가 고려 수군을 불사르는 등 대승을 거뒀다. 이에 고려군이 함대는 큰 타격을 받았다. 왕건은 성수 만시를 보내 대우도를 약탈하는 상해를 막도록 하였다. 이를 막아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에서 유금표는 국도에서 유배중에도 불구하고 몸소 함선을 모은 뒤 의병을 이렇게 대우도에서 상황을 넘보려는 상해를 말하는 공을 세웠다. 이 공로 덕분인지 유배 생활을 마치고 조정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유배를 떠난 지 2년 후인 933년 정론 대장군에 임명됐다. 933년 5월 후백제군 사령관이자 결혼의 장남 신금이 다시 신라 국경을 침공한 탓에 살아버린 6년 만에 다시 후백제 손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왕건은 다급히 유금표에게 구원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사탄 전투다. 유금표는 군사들을 모을 시간도 없이 겨우 80기 포함한 입구로 급히 사라볼로 달아가던 도중 후백제군이 조하게 됐다. 필사의 각오로 후백제군을 물리쳤다. 이때의 얘기도 마치기에 그지없다.
강을 건너기 직전 보아들에게 이 절대에서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너희들까지 죽어서는 안 된다. 각자 살 길을 도모하라고 말했다. 보아들은 장군님과 같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였다. 일곱 빌과 함께 강을 건넜다. 500주군은 그 기세에 눌러 싸우지도 않고 후퇴했다. 이후 사라벌이 입성한 사라벌을 안정시키고 7일간 환대를 받은 다음 돌아오는 길에 자도에서 다시 500제군과 맞붙었다. 적장 항공과 금달을 사로잡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이 자도 전투다. 왕건이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했다. 이후 운주성 전투에서 직접 손목에 서서 야간의 기습을 감행했기에 군대를 크게 이기고 적장 상달과 채필, 술사, 정원, 의사, 홍겸 등을 사로잡았다. 나주 탈환 작전의 총사령관을 맡아 왕만세, 충질, 오단, 능선, 향해 등과 함께 참여하여 역시 공을 세웠다. 신금 여여 금산사에 강건당했던 괴뢰에 탈출했다. 함대를 이끌고 괴뢰를 보호하여 고려에 오게 하였다. 후삼국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1, 2천천대에서도 자신이 예전에 복속시킨 말갈 기병 40여 명을 통솔해 공을 세웠다. 6년 후인 941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는 유금필은 가끔 유금필러라고 말하였다. 전생사 중심으로 후삼국 시대를 소설하고 챕터 하나를 유금필에 독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제목이 말 그대로 높은 수준이었다. 비교적 빈량하게나마 전해져 오는 후삼국 시대의 기록들만으로도 엄청난 정권을 올린 것은 확실하다. 말갈족의 기병을 활용하여 능성한 기병대 지휘는 죽성과 수군에게도 저해가 있어 일생 동안 패배를 모르는 장수로서 일선에서 매일 활약하였다. 북본이 여진정을 제압하여 복속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급기야 그들에게 대추장이란 말까지 듣게 됐다. 통솔력 또한 군대를 이끄는 무장답게 출중하였다. 의외로 그의 개국공신으로서 등급은 낮아서 개국공신 1, 2등 목록에도 유금필 이름은 없다. 일반의 2,000여 명을 임명한 3등 개국공신일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왕건이 역성 행문을 일으켜서 태방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한 당시의 920년 고람진 파견 이전까지 기록이 없다면 태방의 국왕 국내의 의사 출신 박수리처럼 무명의 장수를 파격적으로 증명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왕건이 역성 행문으로 태방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한 직후인 918년 7월 열등 개국공신 홍묘와 국내 친위 세력인 대원국 잔당들이 전전에 있던 충청북도 진천으로 파견된 기록이 있다. 1등 개국공신이 홍묘를 보호자해 내려갈 위치라며 왕건이 즉위하여 고려를 건국한 시점에 무명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른 기록이 없으니 추정만 해볼 수 있을 뿐이다. 무명은 있었으나 비밀스럽게 진행된 왕건이 역성 행문을 일으켜서 태방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할 당시에는 기이한 바가 적어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을 가능성이 크다. 왕건이 직접 정치적으로 안배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원래 이런 공신들을 직보하는 것은 사건 이후의 혼란이 터져나올 수 있는 반감을 수습하고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 특별히 한 일도 없는 사람을 공시로 체포하여 어디에 주거나 반대로 크게 공을 세운 인물을 일부러 낮은 등급에 체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신 등급과는 별개로 유권표를 따른 태조의 그 번째 비인 동양 원부이 됐다. 유권표를 사후에는 태조의 배양 공신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 태조는 죽기 전에 따로 2월을 남겼다. 유권표의 자손이 죄를 짓더라도 따지지 말고 증명하라고 이를 첨부했다. 그만큼 태조가 믿고 의지한 장소였음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태조의 유언 덕분에 문정 때 유권표를 고소인 유공의가 아첨이 심하고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죄를 묻지 않고 숙주방어사에 제소하였다. 유권필이 또 다른 후손이 유중경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삼촌과 조카 관계했다는 이유로 조정에서 벼슬을 주는 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필 후손이라는 이름만의 벼슬을 줬다. 그의 후손들은 조상을 잘 둔다에 호시가 있다. 흥정 개성 왕씨 98%를 차지하는 동양군파는 고려사에서 등장하는 효원태자를 파주로 삼고 있는데 효원태자의 생모가 바로 유권표를 따른 동양 원부인 유씨로 지금 남아있는 개성 왕씨는 모계적으로서 유권표의 핏줄을 잇고 있는 셈이다. 사후 가림은 성왕씨로 모셔졌고 가림성이라고 불렸던 부여 성공산성 안에 유권표의 사당이 세워졌다. 사당을 관리하는 무속의 일명이 있기는 하지만 사당 자체는 유권표의 후손을 자처하는 유성유씨가 관리하고 있다. 사당에 모서져 있는 나무를 깎아 만든 유권표 부부와 아들 딸의 목상이 2008년쯤에 도난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목상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 유권표의 후손인 유방은 제1차 고려 그런 전쟁에 낭장으로 참전해 중낭장 대도서와 함께 안녕진 전투에서 서선명의 연하라고를 격파하면서 항목남과 할지론이 길렀던 조정 분노를 강화하는으로 뒤집는 공헌을 세워 과연 유권표의 후손답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 제2차 고려 거란 전쟁에도 참전하였다. 제3차 고려 거란 전쟁 이후까지는 생존하여 문화 신임까지 올랐다. 유권표의 또 다른 후손인 유자우 의지명이 현존한다. 유자우는 무성유시오 공석공 유필의 5대 손인데 스스로 유권표에게 기회가 나왔다고 한다. 여기서 유권표의 관직은 삼원통합체오기 삼원통합은 오장국 전쟁에서 참전했던 것도 실태고 거기 위는 왕신염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듯하다. 왕신염은 그냥 허기이지만 유권표는 제5기위이다. 태사 천자의 스승으로 3사중 최고의 직계 개국공신 고려의 공신에게 주어진 미칭 왕신염도 가지고 있었다. 고려사에는 개국공이라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개국 충절공처럼 시구에 덧붙여 있다. 삼중대광 일품 일등의 향직 풍계가 가장 높은 향직 풍계라고 한다. 이상 고려 개국공신 유권필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홍유 박수리와 함께 맹장 중의 맹장이라고 합니다. 이상 유권필 장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